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쓸 기운 올려야죠. 그 정말 딱 하나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주시는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죠? 바로 딱딱딱 이렇게 남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상승이 언니, 어머,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요즘에 춤 배운다더니 이게 언니가 배우는 춤이야? 그럼 봉순아, 언니가 추는 춤 멋있지? 왜 근데 손 모양을 그렇게 닭발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닭발은 이거고 언니가 추는 건 이거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오호. 아 그래? 근데 이 춤 추려면 그렇게 언니처럼 수염을 길러야 돼? 언니? 언니가 추는 춤은 우리나라 전통춤이야. 아니 전통춤 너무 멋있지. 그러니까 전통춤 추려면 이 수염을 길러야 되냐고. 언니 아프잖아. 어디가? 언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호르몬의 변화로 이렇게 수염이 나는 거야. 그렇지만 언니가 이 아픈 마음을 우리 전통춤을 추면서 승화시켰고 마음의 치유를 얻었다 이 말이지. 언니의 아픈 부분을 내가 건드려서 너무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언니 연습하는 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원래 춤은 막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막 탁탁탁탁 이렇게 춰야 이게 춤이지. 어떻게 춘다고? 탁탁탁. 해봐. 팝핑 해봐. 웨이브. 이게 웨이브야? 그럼 야 이건 통나무야. 이거 너 뭐 먹니? 뭘 먹어?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우리의 전통춤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전통춤의 기본 중에 기본이야. 왜 그렇게 천천히 추는 건데? 원래 춤은 빨리 춰야 제맛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언니도 왜 우리 전통춤을 천천히 추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럼 빨리 선생님 불러보자. 그럴까? 그래 알았어. 선생님 나와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차수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수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닭발 또 나오네요. 닭발. 아이 참. 아니, 선생님 저희가 진짜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 모셨거든요. 선생님 왜 우리의 전통춤은 이렇게 천천히 추는 건가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전통춤을 생각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우리 전통춤을 해석하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삶은 무엇이든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순식간에 빨리 흡수되기도 하고요. 많이 교차되고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네. 계절의 흐름을 느끼고 그다음에 눈이 오는 소리를 감상하고 또 바람이 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다. 표현이죠. 그러니까 멋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좀 그럴 때 술 한잔 하고 싶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펍 같은 데 가서 막 많은 사람들이랑 즐기기도 하지만 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달을 보면서 나뭇잎을 보면서 술 한잔을 하면서 달님에게도 권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림자하고도 같이 술을 대작하는 것을 인생의 멋으로 풍류로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럼 그런 적 있으세요? 달에게 술을 이렇게 딱 권하고 하면서. 그림자한테 한잔 할래? 이러신 적 저는, 있으세요? 춤을 추면서 그렇게 느끼려고 합니다. 춤으로 풍류를 즐기신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간의 빠르기가 예전에는 경박하고 촐싹맞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통춤이 느린 것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엄청 현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통춤이 느린 것이 아니라 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너무 빠른 것이다. 그렇죠.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데요. 전통 춤을 어떤 그 대하는 자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을 이 가르치면서 그러한 부분들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주 느린 전통춤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게 승무라는 춤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승무를 교육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순서나 장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춤을 출 때에 마치 너의 등에 뒤에 커다란 태산을 등에 업고 아주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춤을 춰라. 또 그리고 발 하나를 디디면서 중심을 이동을 하잖아요. 이 중심을 이동할 때에도 마치 발에 무거운 바위돌이 얹혀진 것처럼 그 무게감을 느끼고 발디딤 하나하나를 이동해라.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하기도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뭐 암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가짐을 네,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 또 승무의 맨 앞부분을 보면 연불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두 손을 합장하면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본 적 있어요. 네네. 네. 이 두 손을 합장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 불교의 의미가 아니라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서로 간의 존대, 같이 춤을 추는 동료들 간에 네.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장단이고 춤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춤을 교육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추느냐, 어떻게 춤을 배워야 하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마음 자세. 선생님의 말씀이 소위 말해 너무 고급져요. 듣고 있는 우리마저 뭔가 약간 황골탈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우리 전통 예술에서 또 멋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백의 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예술품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색채하고 그다음에 꽉 차여진 구성미가 보여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에 반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 예술을 보면 뭔가 채우다 만 듯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뭔가 비어 있는 듯한 이러한 빈 공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빈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여백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백이요? 네. 달리 해석하면 비워져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주 온화한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의 여유로움. 네. 어허.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바로 숨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숨. 우리가 그 쉬는 숨요, 숨? 네, 네. 숨의 공간. 호흡이죠. 표현 네. 너무 좋습니다. 숨의 공간. 선생님 학원 다니시나 봐요. 달라. 이 고급짐에 이 갑자기 이상한 숟가락이 올라오네요. 교수님. 치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어가시죠.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호흡을 하는데요. 네. 이 숨을 쉬면서부터 벌어지는 그 쉼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잠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그렇죠. 또 비워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편안함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 정서적인 안정감에서 오는 깊은 숨의 공간이 바로 한국 전통춤의 최고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숨의 공간. 자, 그러면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이제 생깁니다. 선생님, 느리게 하는 거 좋고, 뭐 그 느림이라고 하면 어떤 숨의 공간이고 여백의 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여백의 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건 어떻게 우리가 포인트를 탁탁 찾아야 되나요? 근데 이 포인트가 사실은 정말 아끼는 제자들한테만 알려주는 아주 시크릿한 팁이거든요. 저희 시크릿 좋아해요. 알려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출연료 보내드릴게요. 얼마 안 됩니다. 전통춤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정중동, 동중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동 무슨 말이죠? 움직일 듯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듯 또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지금 장난하나라고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 말이 존재하죠. 이 말을 그 말 뜻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어색하고 역설적이지만 전통춤이 지니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가지고 노는 듯 전통춤의 철학적인 사색적인 뜻이 내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논다는 것은 빈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전통춤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춤이라고 생각하는 태평무라든지 네. 살풀이라든지 이런 전통춤이 사실은 창작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음악으로 따지면 작사 작곡가가 존재한다라는 거네요. 이 무용 그렇죠. 이거 누군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가 유행했었던 민요가 지금의 전통 민요가 되는 것처럼 네. 우리 전통 춤에도 그러한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알려드리면 네네. 우리나라 전통 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성준이라는 대표 제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고종의 왕의 부름을 직접 받고 궁중에 초청받아서 공연을 했었던 대표적인 한국 춤꾼인데요. 선생님은 춤뿐만이 아니라 음악에도 매우 뛰어난 북고수였고 맞아요. 예술적 천재적인 재능이 매우 뛰어나서 아마 당대의 춤이나 음악을 배우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찾아갔었던 명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한성준 선생님이 궁중을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만약에 왕이 공연을 한다면, 왕이 춤을 춘다면 어떤 춤을 췄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비는 춤을 출 거야. 태평무? 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한성준 선생님이 본인의 상상을 통해서 만든 춤이 지금의 태평무입니다. 아, 진짜요? 네. 또 하나의 그 느린 춤 중에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춤이 바로 살풀이 춤입니다. 살풀이 춤은 그 무속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네. 그 한성준 선생님이 서구식 무대화를 하면서 아하.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을까 해서 자기 집중적으로 만든 춤이 또 살풀이 춤입니다. 선생님께서 방금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살풀이가 원래는 이제 무속 신앙에 존재를 했던 걸 네, 네. 이걸 이제 서구 무대화를 네. 시켜가면서 다시 정립을 한 춤이 그렇죠. 살풀이 춤이다. 네, 네. 무속 신앙에도 있지만 네. 또 한성준 선생님이 무대화하면서 예술화하고 작업화하면서 작품화된 것이 지금의 살풀이 춤입니다. 그 부채춤? 네, 네, 네. 부채춤은 누가 만들었나? 아니면은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나? 임금님이 사랑하셨나? 뭐 등등등등 궁금해지긴 진짜 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을 그 부채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채춤 또한 창작되어진 춤입니다. 그렇구나. 네. 아까 잠깐 이렇게 손동작을 하시면서 보여줬는데 그 부채춤의 대표적인 동작 중에 이렇게 부채를 연결하면서 파도처럼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율동적인 동작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부채춤은 굉장히 화려한 아주 조직적인 군무가 돋보이는 춤이고 네. 또 세계적인 현대 무용가였었던 최승희 선생님이 네. 무당춤을 추면서 한 손에 들었었던 이 부채에 영감을 받아서 그의 제자이신 김백봉 선생님께서 창작 안무하신 작품입니다. 아, 진짜요? 네, 특히 이 부채춤이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것은 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알리는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BTS도 네네네. 이 부채춤을 활용해서 세계적인 안무를 해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김백봉 선생님이 부채춤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성준 선생님이 그 태평무. 네. 요거 만들었다. 네.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선생님께서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면 굉장히 고급져요. 네. 그리고 멋진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사실 저희가 전국 국악자랑
14회 편에서 맞아요. 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선생님도 사진으로나마 출연을 하셨었어요. 지도 교수님. 네. 그 편 보셨어요? 네, 네,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아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와, 저 선생님 누구시냐고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고 네. 그러셨는데 사실 그 영상으로 나가고 실제 또 방송에 나와주신 분은 선생님이 최초입니다. 네. 잠깐 뭐 하신 거예요, 방금 선생님? V자를 그리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명랑하게 V자 그리셨지만 학생들에게 그때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좋은 관객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때 춤을 추지 않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전공자라고 할 수 있겠냐. 라는 얘기를 했었죠. 야, 진짜 뭐 감동적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네. 처음 끝까지 선생님 마인드인 것 같아. 그걸 맞아요. 어떤 마인드로 너네가 무용을 대할 거냐. 궁금하신 분들은 전국 국악자랑 14회 편에서 숙명여자대학생 친구들이 그 길 가다가 네. 즉흥적으로 춤을 추고 네. 그 즉흥적으로 춤추는 걸 관객 여러분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 영상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해보시기를 추천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정말 그 무용 우리 전통 춤에 대한 많은 지식을 또 선생님 덕분에 얻었거든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선생님. 전통춤을 감상하실 때 가장 팁이 비어있는 공간에 숨을 감상하자라는 말입니다. 흔히 멋진 춤꾼은 팔 하나만 이렇게 들어도 공간이 공간이 꽉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비어있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 춤꾼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호흡. 뭐 있더라고.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어깨는 내려야 되고 이거 팔을 올려야 되고 호흡은 빼야 되고. 어디 어깨 안 좋으세요? 약간 아파 보이시는데. 예? 근데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맞아요. 몸으로는 되지 않지만 네.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듣고 맞아요, 계십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도 정말 우리 전통 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학생분들, 많은 관객분들께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화에서 만든 춤이 지금의 태평무입니다. 와 그렇군요. 아 우리 PD님 힘들게 왜 자꾸 일라? 아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모르게. 아 물렸어요 또 하필? 아 물렸어? 아 정말 물고 싶다. 안 물고 싶어.